간호사가 병원을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대 근무입니다. 병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교대 근무는 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힘든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즐겨봐야겠죠. 승리하는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힘들다고 말하는 교대 근무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대 근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교대 근무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외에도 미드데이라든지 이태원 전담이라든지 병동 내에서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근무 형태인 데이, 이브닝, 나이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데이는 출근이 오전 7시, 퇴근은 오후 3시고요. 병원의 주된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진료와 수술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외래 환자의 방문이 많아 비교적 바쁘고 검사와 치료, 퇴원 등의 업무가 집중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브닝은 출근이 오후 2시, 퇴근 10시고요. 데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입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고 병원의 일부 검사와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종료 정규 검사 및 수술은 보통 오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병동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고 특히나 수술 환자가 많은 병동에서는 수술 후 환자 간호가 주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잇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이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조용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고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은 야간 근무 시에는 다음날 환자들에게 처치해야 할 처방을 확인합니다. 약물 준비를 하고 검사나 수술 전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별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24시간 환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돌보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듀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교대 근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교대 근무 분명히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허락된다 라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 예가 좋은 직장, 사회적인 성공, 멋진 집과 두둑한 은행 잔고 등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현상은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교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대 근무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평일 오프. 평일 오프가 교대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일반 회사원들과는 다르게 근무 중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직군이지요. 일단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하면 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끼니도 병원 식당에서 해결해야 하고 그마저도 교대로 밥을 먹어야 하죠. 그래서 다른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급한 용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일에 주어지는 오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를 평일에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저렴하게 조조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인스타 핫플레이스도 평일에 가면 웨이팅 없이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평일에 예약하면 저렴하기도 하고 인기 숙소는 상대적으로 예약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는 선배들이 의외로 교대 근무에 만족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든지 학부모 면담 같은 행사 때 평일 오프를 이용하면 참석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높은 연봉.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오버타임 수당, 위험 수당, 특수부서는 특수부서 수당까지 포함되다 보니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약 3,382만 원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어떨까요? 2020년 보건의료 정보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평균 월급이 390만 7,142원, 평균 연봉은 대략 4,55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급 종합병원 신입 간호사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약 4,5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과 부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통계 자료만 봐도 상대적으로 간호사의 연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팀워크 강화. 다양한 동료들과 협력하게 되어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특히나 간호사는 인계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계 시간에 태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두 인계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태움 현상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 때 선후배들과 많이 친해졌는데요.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는 근무 시간대라 동료들과 교제도 가능했고, 특히나 나이트가 끝나는 오프에는 퇴근길에 낮술을 하면서 끈끈해졌습니다. 함께 힘들게 밤을 샜기 때문에 동료애가 더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네 번째, 기초 역량 강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시간대에서 여러 상황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의사, 약사, 검사실 등등 타부서 의료 종사자들과도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요. 누구보다 환자들을 가까이서 케어하기 때문에 IV를 포함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본 간호술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입원을 해서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교대 근무를 몇 년 경험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부서에 배정을 받아도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경험했던 간호사들은 타 부서로 이직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병원 내 상근직으로 시작했던 분들은 확실히 기본 간호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대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야간시나 담당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긴급 상황이 생기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빠른 판단과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 통찰력 등은 간호사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호사 교대 근무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교대 근무를 하는 병동 간호사들이 전체 간호사 중에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의 핵심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대 근무 간호사들, 정말 멋지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교대 근무를 통해 얻는 이점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수면 패턴의 변화겠지요. 저도 신규 때 병동 간호사로 일하면서 교대 근무로 힘들었었고 수면 패턴이 자꾸 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을 잘 버텨냈고 기본기를 잘 쌓았던 것이 전반적인 간호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 교대 근무가 걱정이신 모든 분들,
분명히 교대 근무가 주는 장점도 존재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교대 근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